신축 아파트 하자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 그동안에 얼마나 하자가 많았냐. 한번 물벼락이 아래층까지 폭삭. 업체들은 서로 내 탓. 근데 하남에 있는 모 아파트인데 폭발하고 천둥이 옆에서 친 것처럼 뭐 놀랐다 하면서 배가 막 물이 줬고, 관리 업체에서는 하자 보수 과정에서 문제다 막 이러면서 항상 서로 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축 아파트인데 이 꼬라지 났다. 지금 바닥에 물 고인 거 보이죠? 집이 아니라 워터파크. 입주 10개월 만에 누더기 됐다. 상층에 구멍 났다. 입주 10개월 됐으면 완전 신축인데. 마리오가 살기 좋은 아파트죠. 신축인데 버섯이 자라고 있어요. 곰팡이도 아니고 버섯이에요, 버섯. 대충 지어놔서 그렇죠. 간단하고 쉬운 것들만 하고 뭐 기본적으로 시멘트 드러나거나 마루를 갈아야 한다거나 도배지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갈아야 하는 곳은 전혀 손대지 않고 있다. 자, 입주한 다음에 살다가 그것도 1년도 안 돼서 신축 아파트인데 하자가 이렇게 많아요. 초고가. 어느 아파트인지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한 지역 같은 아파트죠, 아주. 이게 싱크홀 생겼죠. 실내 바닥에 수평이 맞지 않아 곡물 놓으면 굴러가고 신축인데. 아이들이 놀기 좋은 아파트죠. 애들이 자꾸 공 가져와서 놀아달라고 하면은 바닥에 놓기만 해도 알아서 쭉 굴러가면 애들이 놀기 좋겠죠. 강아지랑도 놀기 좋겠고. 역시 요즘 신축은 다르죠. 공도 굴러갈 수 있게 설계를 하고. 근데 사람이 살기는 안 좋겠죠. 또 여름에 더울까봐 이렇게 물도 새게 해주고. 옥상 바닥에 금이 가고. 옥상에 너무 또 사람들 올라와서 노니까 일부러 옥상을 흉물스럽게 만들려고. 25억이 넘는 강남 신축인데 저 따위로 개판으로 지어놨다. 이게 건설사들의 현실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자꾸 선분양 탓하는데 선분양이고 후분양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건설사가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죠. 그 돈을 받았으면 그 돈에 맞게 지어줘야 되는데 하청에 놓고서 지들은 짓지 않고 입찰만 따낸 다음에 돈만 받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탓은 관리 탓이다. 혹은 이제 우리는 손 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근데 분양가는 얼마나 올렸어요? 물가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분양가만 올랐으면 훨씬 더 좋은 자재를 써줘야 되는데, 물론 토지비 오른 것도 있겠지만 건축비도 많이 올렸잖아요. 그럼 건축비 그 올린 건축비로 뭘 했냐. 하자만 생겨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전보다 더 안 짓고 있다. 아예 심지어는 무슨 짓까지예요? 지하주차장 매력에 청약했는데 강원도 고성이죠.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지하주차장에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단순한 오타였다. 이따위 핑계를 내고 있다. 아니, 지하주차장 하겠다고 했으면 하든가 안 하겠다고 했으면 보상을 하든가 해야죠. 어떻게 하면 지상자랑 하자가 오타가 날 수가 있죠? 좀 오타가 아니라 저걸로 유도해서 분양만 하고 땡이다. 그리고 시공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 저것도 엄청난 하자죠. 건설사들의 책임감이 저 정도다. 실질적으로 저것도 어떻게 따지면은 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한 굉장한 하자라고 볼 수 있죠. 지하주차장도 안 해. 싱크홀 생겨. 공 굴러가. 물 받아대. 버섯 자라. 신축 아파트가 갖춰야 할 조건들인가요? 신축 아파트는 정말로 새 집에서 새 것처럼 살고 싶어서 그 비싼 돈 줘가면서 분양을 받았는데 그 힘든 청약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돼서 들어간 건데 저 모양이다. 돈은 더 많이 받아 처먹으면서 오히려 예전에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만큼도 튼튼하게 못 짓는다. 층간소음은 오죽해요?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골치 아픈 공동주택 하자. 입주 전에 바로 잡는다. 입주 지정 45일 전 2회 이상 실시하고, 전용 부분은 입주일 전 조치하고,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 전에 완료한다. 그리고 중대한 하자 기준 명확하시겠다. 하자 분쟁 접수 규제 완화하면서부터 들어왔죠. 대충 지어도 사람들이 사니까. 제가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이라는 거는 사람들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너도 나도 그냥 경쟁해서 사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 가지 투기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면서 집을 보지도 않고 부동산 쇼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집을 보지도 않고 부동산 쇼핑하면은 특히 분양권 투기, 분양권을 못 팔았을 때 잔금 넘어가면서 갭 투기. 집을 보겠어요? 내가 살 집도 아닌데. 보지도 않고 그냥 사죠.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뭐예요? 그럼 대충 지어서 남겨 먹으면 되지. 어차피 고생하는 건 세입자들이고 실수요들 뿐이니까. 근데 그들은 얼마 되지 않고 집값 오르니까 팔고 빠지면서 불만 없을 거야 하고 대충 짓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자 보수 분쟁은 2015년부터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가장 많은 건 소음, 층간소음이죠. 아직도 층간소음 심각하죠. 얼마 전에 어디서 3중 해가지고 층간소음 억제하는 거 나왔다고 하는데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이들이. 아끼려고. 그다음에 기능 불량, 결로, 변색, 들뜸 및 탈락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건설사가 대충 짓게 만든 거는 수요가 실수요에서 투기 수요 시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대충 짓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집은 제대로 내가 들어가서 꼼꼼하게 검사를 해야 되고, 그거는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관련 없이 예전부터 그렇게 지었어야 했고, 실수요들이 많을 땐 그렇게 했다. 근데 집을 보지도 않고 사는 투기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건설사들 역시도 책임감이 안 보니까, 검사 안 하니까 대충 판다. 그럼 실수요들한테 나중에 불만 들어오더라도 내 문제 아니다. 서로 책임만 떠넘기면서 집값만 뛰어오면 땡이다. 어차피 집을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아무리 높이더라도 자재는 점점 더 후져지고 시공은 점점 더 후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자 분쟁 접수 현황 보면 어때요? 건설사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현재 하자 분쟁 접수 중땡건설 어딘지 얘기 안 하겠어요. 언론사에 인수한 저희 건설사죠. 거기는 뭐 언론을 접수해서 방송 안 하고 자기네들 이미지 띄우면 되니까 그게 더 싸게 먹히죠. 건물 단단하게 지어주는 것보다, 하자 없이 지어주는 것보다. 계속 이렇게 많이 나왔다. 현재는 없고. 그 다음에 호땡건설 여기도 뭐 언론사 인수한 어느 건설이지만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다들 아실 거라 봅니다. 35건 또 접수됐다. 급등했던 시기로 어떤 건설사들도 하자 보수 분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진짜 여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1738건이면 1410건. 탑원 같은 경우는 5년간 3000건이 넘죠. 미친 거죠. 저게 무슨 건설사예요? 저기 어떻게 믿고 건설하겠어요? 신축을 샀는데 구축보다 안 좋은 그런 건물들만 돌아오는데 분양가는 어때요? 근데 그동안에 분양가 계속 올랐죠.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분양가 언제부터 많이 올랐어요? 2015년부터 분양가 쭉 올랐죠. 집값 올라가면서 분양가는 따라갔잖아요. 그 중에서 토집이, 택집이 오른 거는 그렇다 칩시다. 집값이 올라가지고 근처 택집이 올랐으니까 분양하는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 해제되자마자 건축비를 엄청나게 올려받았다. 근데 건축은 더 잘해줬냐? 분양가 상한제 2015년부터 해제됐죠. 건축비는 더 받았는데 하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은 건축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하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검사를 더 똑바로 하고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건축비에 따라서 하자가 늘고 줄다? 그건 최소한 이상만 해주면 똑같아요. 그 이상은 다 남겨먹으려고 한 거지 그걸 가지고 더 잘 만들어줬냐? 개뿔이죠. 지금 딱 보면 나오잖아요. 2015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해제됐는데 오히려 하자 분쟁이 엄청나게 늘었다. 건설사들에 대한 제재도 많이 풀어줬기 때문이죠. 건설사 수익성 얼마나 받아쳐먹었냐 그동안에. 매출액 영업이익률 자 2014년 7월에 초이노믹스 9월에 재건축 연화 완화 그리고 12월 말에 부동산 3법 하면서 15년부터 엄청나게 했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건가요?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한 건가요? 부가가치 다른 거 보면은 노동소득 분배율 오히려 떨어졌죠. 경제 살린 거예요? 건설사 살린 거예요? 자본 투자 부가가치 막상 진짜 근로한 사람들의 임금 자재 이런 거는 안 올리고 수익만 올린 거죠. 수익만. 그래놓고서 이게 무슨 노동 소득 분배가 높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뭐 엄청나게 돈을 번다. 건설사에서 저렇게 건설해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면은 이게 굉장히 장기적이에요? 아니면은 그 건물 지을 때만 해서 몇 년 동안 일시적인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러면은 경제가 무너졌을 때 건설업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돼요? 2, 3년만?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살릴 플랜을 따로 잡아야 돼요? 아니면 무너졌을 때 그때야말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장기적인 플랜을 잡고 내수시장을 살리고 고용률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직장들을 키워야 돼요. 왜 자꾸 건설업 띄우라고 그러죠? 건설업 띄우려고 해서 가계부채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해서 기업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초이노믹스가 과연 그 시기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정책일까요? 초이노믹스는 그 당시에 기업들만 살리고 진짜로 실제 내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소비의 주체인 가게를 다 죽여버린 정책이다. 왜냐면은 다들 부동산 투기에 미쳐서 빚내서 집 살려고 한다. 그리고 빚내서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돈 모아서 집만 살려고 그런다. 지금 돈 번 사람들 부동산을 돈 많이 벌었다고 하죠? 몇 억씩 벌었다고 하죠? 그 사람들 풍족하게 살았던 적 있어요? 아니요. 전보다 더 풍족하게 못 살걸요? 또 돈 모아서 또 부동산 투기 해야 되니까. 돈 모아서 부동산 투기, 돈 모아서 부동산 투기, 돈 모아서 부동산 투기.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다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은 돈은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소비는 하나도 못 해보고 결국엔 빚더미에 나앉는다. 이것이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게 되면은 서민들이 죽는 방법이고 부동산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게 되면은 건설사들만 살아나고 실질적으로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폐해를 만들어낸다. 특히 국가의 미래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시공을 했는데 결과물은 더 개판이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가전제품이 엄청 탄탄하게 만들어졌는데 요즘에는 대충 만든다. 내구력도 떨어지고 예전보다 성능이 안 좋아요. 그때 내 월급에 비해서 내는 돈도 더 비싼데 그럼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만드는 것도 똑바로라도 만들어라 라고 해서 신축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 전에 바로 잡도록 규제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규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그 전까지 다 시정을 해야 되는데 과태료가 너무 작다.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중대한 하자 기준 명확화한다고 그랬죠. 근데 시정되지 않았을 시 과태료가 50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하자가 5개 나왔더라도 2,500으로 그냥 퉁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직 이게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내고 또 시정되지 않았을지 한 달 뒤에 과태료를 또 내고 계속 물린다든가
혹은 101호에 공이 굴러가는데 201호에도 공이 굴러가고 301호에도 공이 굴러가고 전 지자체적으로 통일해가지고 세대별로 문제가 생긴 세대가 100세대다 하면은 500 곱하기 100 해서 5억 내게 만들어야죠. 과태료를. 그 정도는 세게 해야지 진짜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건설사의 양심에 맡겼더니 책임지고 시공하지 않더라. 싱크홀이 생기질 않나. 지하주차장도 안 짓질 않나. 물 새지 않나. 버섯 자라지 않나. 그러니까 입주 전에 미리 검토하고 이런 것도 강화하는 것도 좋은데 건설사에 대한 규제가 세게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은 양심에 맡겼더니 양심대로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법으로 해야죠.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을 가르치는데 난 너의 양심에 맡기겠다 했더니 애가 공부 안 하고 편의점에서 신분증 속여가지고 맨날 술 담배나 하고 다녀. 제재를 가해야죠. 예전에는 체벌도 있었지만 지금 뭐 체벌이 안 된다면은 하다못해 뭐 학교 차원에서 뭐 벌점이 들어간다든가 해서 제재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죠. 그래야지 바로 잡힐 거 아니에요. 혼내고 해야지 바로 잡아줘 가는 거지. 양심에 맡겨서 풀어주면 되냐. 잘못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건설사들 애처럼 행동하고 있다. 양아치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잡아줘야죠. 근데 규제가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제 시행될 때쯤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대충 짓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더 무서울 정도로, 혹은 빨리 하지 않으면 벌금이 계속 나오니까 무서울 정도로 해서 정말로 저들을 믿고 비싼 돈을 내서 분양받았던 실수요들, 거기 거주하는 수요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